자, 얘들아, 한번 봐라. 사형 제도에 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재작년 6월달 모의고사에 나온 사형 제도와 관련된 문제. 갑을 사상가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사형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상가가 3사람 내지 이제 자주 나오는 사상가가 4사람 정도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굽니까? 그치, 바로 칸트라는 사상가, 그리고 베카리아. 이 두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상가입니다. 그치, 칸트와 베카리아.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벤담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 그리고 최근에는 루소까지 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칸트와 베카리아다. 이 정도만 알고 문제에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을 사상가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해야 된다. 갑과 을은 결국은 쌤 생각에는 이렇게 두 사람만 나오면 거의 한 명은 칸트, 한 명은 베카리아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갑, 형벌은 보편 법칙을 입법하려는 의지의 형태로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자, 여기 일단 먼저 보편 법칙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치? 이 키워드를 통해서 칸트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뒤에 나오는 이러한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자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이 말은 뭔가 형벌이 범죄자에게 좋은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형벌이라는 것이 범죄자를 뭐로 대우하는 것이다? 바로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형벌은 스스로가 한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응분의 책임이라는 키워드도 칸트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응보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을을 보면 공공의사의 표현인 법은 살인을 증오하고 그 행위를 처벌한다. 그치?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법이라는 것을 공공의 의사 표현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점, 그치? 누구에게나 다 공통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살인범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 범죄 억제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자, 여기서 지속적인 고통이라는 것 때문에 이 을이라는 사상가는 형벌이 가지고 있는 강도와 지속성 중에 뭘 더 강조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지속성을 더 강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맞지? 그리고 뒤에 보니까 범죄 억제에 가장 확실한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 억제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강조한다라는 입장에서 얘가 어떤 입장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공리주의의 입장에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지? 근데 이게 공리주의의 입장인데 범죄 억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 공리주의에서 일반 예방주의에 해당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을은 베카리아라는 사상가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1번, 형벌은 범죄와의 응보적 관계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가? 자, 갑과 을 중에서 누구는 긍정을 할까? 갑은 긍정을 합니다. 그치? 칸트는 긍정을 한다.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2번, 사형은 사적 차원의 보복이 아닌 공적 차원의 형벌인가? 이건 둘 다 긍정을 합니다. 사실 2번 보기에 나와 있는 사형이라는 것 또는 공적 차원의 형벌이다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모든 사상가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치? 자, 3번에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형벌인가?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형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 위의 제시문에서는 자유의지를 실현시켜준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습니다. 자, 4번에 형벌로 얻는 공공의 이익은 형벌이 초래하는 해악보다 커야 되는가? 자, 이 말도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적인 관점이지. 그래서 칸트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형벌이 어떤 공리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치? 자, 마지막으로 5번,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화가 아닌 타인의 범죄 예방에 국한되는가? 일단 칸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치? 칸트에게 있어서 형벌의 목적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해 주는 것 또는 응당의 처벌을 받는 것,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런데
베카리한테는 왜 틀렸을까? 자, 여기에서 보면 타인의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일반 예방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일반 예방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범죄자의 교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는 특수 예방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일반 예방주의와 특수 예방주의 모두의 입장을 같이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닌이라는 말이 틀린 거야. 그래서 베카리한테도 틀렸다. 둘 다 부정의 대답을 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그 다음 문제. 재작년 9월달 문제입니다. 자, 또 두 사람이 나왔고, 형벌은 위법 행위의 경중에 비례해서 부과되어야 된다. 사실은 이 말도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지. 경중에 비례해서 부과되어야 된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 공리주의도 사실은 비례의 원칙이야. 그치? 내가 사회에 저지른, 사회에 미친 해악에 비례해서 형벌을 내려야 된다. 그치? 자,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보복이다. 응분의 보복이라고 하니까 답은 칸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범은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 그치?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칸트와 루소 그리고 아퀴나스 정도가 있겠네. 그치? 자, 이것은 정의가 도덕법칙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이 도덕법칙이라는 키워드도 칸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을을 보면 형벌과 보상으로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정부의 직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 항복이 아니라 최대 행복입니다.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최대 행복의 원리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공리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공리주의인 것 같다. 그리고 공리주의 중에서도 특히 벤담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러한 알고리즘 순서도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야 된다라고 했었지. 갑은 칸트, 을은 벤담 또는 공리주의. 그래서 C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벌은 범죄 의사를 억제시키려는 수단이어야 하는가? 범죄의 의지를 억제시킨다. 범죄의 의지를 억제시킨다를 우리는 두 글자로 줄이면 예방한다라고 볼 수 있어. 범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아예 들지 않게 하는 것. 예방하는 거지, 그치? 일반 예방주의 입장입니다. 당연히 공리주의한테 맞는 말이지. 일반 예방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자, 디귿. 형벌은 공리를 증진하기 때문에 형벌 그 자체는 선인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형벌 그 자체는 선인가? 라는 이 말인데, 이게 일단 틀렸지. 왜 틀렸을까? 자, 형벌이라는 것은 뭘 유발해? 고통을 유발하지, 그치? 근데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그치? 따라서 공리라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공리라는 것 또는 어떤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고통, 그치? 이 고통이 쾌락의 양보다 적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벌 자체는 고통이다. 근데 그 형벌이 가져다주는 사회적인 이익이 이 고통보다 크다면 우리는 그 형벌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형벌 자체는 악이다. 근데 그 형벌을 통해서 얻는 쾌락이 더 크다면 그 형벌은 정당화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자체는 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B부터 보겠습니다.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는 것인가? 이건 칸트한테 있어서 너무 특수한 아주 중요한 문장이지.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그리고 니은과 리을이 맞다라는 걸 전제하면 답은 3번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기억이 틀렸다라는 건데 왜 기억이 틀렸을까?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더라도 정당화 가능한가? 그치? 칸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그러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고통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정당한 거야. 그치? 그리고 공리주의자한테는 왜 정당화 가능할까? 그치? 공리의 원칙에 따라서 고통을 유발하더라도 그 고통보다 쾌락이 더 크다면, 공리가 더 크다면 정당화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억 보기에 공리주의에 대한 입장을 좀 생각할 때는 디귿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좀 비교적 쉬운 문제였지. 자, 이제 재작년 수능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구든 그가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자, 여기에서 원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의욕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처벌받아야 될 행동을 의욕한 거야. 이게 좀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게 처벌을 의욕한 건 아닙니다. 그치? 처벌을 의욕한 게 아니라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의욕했다라는 거.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도 삶과 죽음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다.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라는 키워드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형을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도 중요합니다. 일단 사형에 찬성을 하고, 그치? 사형에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칸트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치? 그리고 최상의 균형자라는 점에서 결국은 사형제도도 비례의 원칙을 따른다라는 거야. 우리가 6월달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비례의 원칙을 따른다. 9월달 문제지, 그치? 자, 을을 보면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기꺼이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 이건 사형을 얘기하는 거지. 자,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뭐야?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는 거야? 반대한다는 거야? 사형에 반대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사회계약의 목적은 공리, 즉 최대다수 행복이다. 사회계약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그리고 공리, 뒤에 나오는 공리의 원칙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계약설과 공리주의의 입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베카리아지.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이 공리에 더 부합한다. 그치? 종신노역형. 이게 공리에 더 부합한다라는 것은 공리를 계산할 때 특히 어떤 기준을 더 강조했다는 거야? 바로 지속성을 더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범죄자는 범행이 아닌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었지.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행동을 원한 것이다. 범행을 원한 것이지, 그치? 처벌을 원한 게 아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사형은 살인범을 수단으로서만 대하려는 음분의 보복행위이다. 음분의 보복행위는 맞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음분의 보복행위가 살인범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게 아니라 뭐로도 대우한다? 목적으로 대우한다. 목적으로 대우한다라는 말은 살인범의 뭘 존중하는 거야? 인격을 존중하는 거지. 그치? 이 말은 인격을 존중한다. 이게 칸트한테 있어서 제일 좀 특이한 점이었었잖아. 그치? 자, 3번. 종신노역형은 비공개로 집행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틀렸지? 계속 고통받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공개적인 게 더 효과적이다. 이 형벌의 집행은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다 집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그 공리주의 입장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그 공리를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쌤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 종신노역형 이 베카리아 입장에 따른다면 교도소는 어디에 지어져야 된다? 그렇지. 교도소는 가장 공개적인 장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는 뭐야? 현대백화점 위치가 결국은 이 교도소의 위치가 되면 가장 공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오며 가며 계속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아, 나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지. 맞지? 자, 4번에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최대이므로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한다. 틀렸지? 일단 첫 번째, 사형은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 본 것처럼 사회계약의 목적은 공리거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거든. 그래서 사회계약에 따르면 사형에 찬성하지 않아. 그리고 범죄 억제력이 최대인 것도 아니지. 범죄 억제력이 최대인 건 뭐야? 사형이 아니라 종신노역형입니다. 그치? 그래서 틀렸다. 5번에 형벌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은 베카리아와 칸트만의 공통점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형벌과 관련돼서 배우는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모든 사상가의 공통점. 자, 사형제도도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좀 틀리면 아깝습니다. 알겠지? 자, 이제 작년 세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작년 6월 달에 나왔던 문제, 이제 세 사람이 나왔지? 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정언명령으로 주어진다. 정언명령이라는 키워드가 나와버리니까 누구야? 바로
칸트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지. 사법적 처벌은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든 시민사회를 위해서든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될 수가 없다. 이건 누굴 비판하는 걸까?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될 수 없다. 이거는 공리주의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리주의에 반대한다. 자, 을을 보면 모든 형벌 자체는 해악이다. 모든 형벌은 그 자체는 악이다. 근데 공리의 원칙에 따르면 형벌이 주는 해악보다 더 큰 해악을 제거해서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이 허용될 수 있다. 어떤 입장이야? 바로 공리의 원칙, 공리주의의 입장이지 벤담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병을 보면 사형은 범죄자를 교정하기보다는 죽여서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한다. 뭔가 사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거야, 반대하고 있는 거야. 반대하는 느낌이 좀 들지. 범죄자의 지속적인 불행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지속적인 불행을 본보기로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 집행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사형보다 강력한 인상을 준다. 그러면 사형보다 강력한 인상을 주는 이게 뭔데? 바로 종신노역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병은 당연히 베카리아가 되겠지. 자,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전부 다 ABC가 갑과 을의 공통점, 을과 병의 공통점, 갑과 병의 공통점 이렇게 나와 있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칸트, 공리주의, 그리고 베카리아. 근데 이런 문제에서 특히 사실은 요거 말고 이 C 말고는 여기에서 선지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 맞는 선지를. 칸트하고 공리주의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칸트하고 베카리아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만약에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사실 칸트와 베카리아의 공통점, 칸트와 공리주의의 공통점을 찾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기억, 사형은 살인범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실시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만의 입장이야? 칸트만의 입장이지. 그래서 틀렸어. 니은,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에 대처할 다른 처벌이 존재한다. 이건 누구야? 베카리아 또는 공리주의 입장이 되겠지. 그런데 이건 B는 칸트와의 공통점이니까 또 틀렸어. 자, 디귿 리을. 형벌이 방지할 해악보다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형벌은 정당하다. 요거는 그냥 위에 있는 말 다시 패러페이징 한 거 아니야? 그대로 다시 재진술한 거지. 봐봐. 더 큰 형벌이 주는 해악보다 더 큰 해악을 제거해서 사회 전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리얼 범죄자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 여기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 일반 예방주의 입장이지. 그래서 이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그치? 베카리아하고 공리주의의 특징은 많아. 공통점은 공리주의적인 관점, 그렇지? 그리고 베카리아하고 루소 같은 경우에도 공통점은 있지. 사회 계약설에 입각했다는 거. 다만 완전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형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렇지? 자, 작년에 처음 등장했던 유형이 6월 달에는 자연과 윤리에서 나왔다가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9월에는 이 사형제도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왔고,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칸트지? 작년 수능에 나왔던 제시문을 약간 변동시킨 겁니다. 그렇지? 원했다라는 말을 의혹했다라는 말로 좀 바꾼 것이. 자,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이다. 상응하는 보복이다 라고 해서 칸트의 입장을 뭐라 그래? 응보적 관점이다 라고도 얘기하지. 응보주의적 관점이다. 그리고 사형수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칸트. 자, 국가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전에 있고 사형제도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뭔가 계약을 얘기하고 있어. 사회계약론적인 입장이야. 그치? 자, 우리는 우리의 신체와 능력은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있다. 뭔가 사형제도는 봐봐. 사형제도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형제도를 거부하고 있지 않지. 사회계약론적인 입장에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루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 일반 의지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냥 루소라고 생각해도 돼. 있지? 자, 형벌은 사회계약에 기초한다. 사회계약에 기초한 사람은 루소 아니면 결국은 베카리아인데 아까 전에 루소가 나왔었지. 그치?
그래서 이건 베카리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교화에 있다. 아까 전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죄 예방과 교화에 있다. 이게 재작년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거잖아. 교화가 아닌 범죄 예방에만 있는가? 그게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과 특수예방주의 모두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지.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만으로도 종신노역형이라는 확실한 키워드가 나왔네. 바로 베카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결국은 서술어를 다 끊어보는 거야. 간과한다, 무시한다, 부정한다, 간과한다, 간과한다. 전부 다 긍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지. 그래서 이 서술어 앞에 있는 목적어는 비판의 주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사형에 반대한다는 말이지. 그치? 사형에 반대한다. 자, 갑이 칸트였고, 을이 루소였어. 병이 베카리아였습니다. 그치? 그럼 이 중에서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 누구만 있습니까? 베카리아만 반대를 하잖아. 그치? 그럼 베카리아가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럼 베카리아한테서 가는 화살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C 아니면 E야. A는 아니지. 그치?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맞아? 자, B를 보면 살인자도 인간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살인자도 인간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 누구의 주장이지? 칸트의 주장 아니야? 그치? 칸트, 사형은 살인자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거잖아. 그러면 칸트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번 이 문장은 칸트가 할 수 있는 비판이 되는 거야. 그럼 칸트에게서 갈 수 있는 화살표는 A 또는 F야. 그치? 근데 여기는 A 또는 F가 아니라 B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맞지? 자, 3번에 형벌적 정의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야 된다. 사회계약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말,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사형에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회계약에 근거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입장은 루소 아니면 베카리아가 돼. 그럼 루소 또는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되겠네. 그런데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하고 있어. 베카리아는 간과하고 있지 않지. 공통점이지. 그래서 또 틀렸습니다. 자, 4번에 형벌의 목적은 교화가 아니라 응보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교화가 아니라. 자, 형벌의 목적은 교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야? 베카리아하고 공리주의 입장이 있잖아. 그치? 베카리아가 될 것인데 베카리아가 아니라 응보에 있다. 응보를 강조하는 사람은 칸트잖아. 그러면 4번은 칸트가 누군가한테 할 수 있는 말이야. 근데 칸트의 화살표를 보면 칸트는 F 아니면 A인데 여기에는 E라고 돼 있습니다. 칸트한테 하는 말로 돼버렸지. 그래서 틀렸어. 마지막으로 5번에 형벌은 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자, 형벌은 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공리주의 입장이지. 근데 물론 공리주의 입장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베카리아도 같은 말이야. 그치? 그럼 베카리아와 공리주의가 전부 다 아니다. 그럼 베카리아와 공리주의가 아닌 사람들이 베카리아나 공리주의한테 할 수 있는 말이야. 보니까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할 수도 있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제 이런 문제가 올해 또 나오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번 분석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작년 수능. 자, 인간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고통의 반복적인 인상에서 비롯된다. 반복적이다 라는 말과 아주 유사한 말은 지속적이다 라는 말이지. 그치? 그래 뭔가 누구인 것 같아. 이 얘기만 보더라도 베카리아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야 돼. 뒤에 보니까 범죄자가 노역하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노역이라는 거, 그치? 그리고 보여준다는 건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공개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사형보다 더 효과적인 형벌이다. 사형에 반대한다. 라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내적 자유를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인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너는 내 인격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 언제나 동시에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 누가 하는 말이야? 칸트가 하는 말이지. 맞지? 칸트가 하는 말이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 가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형벌에서의 정언명령이다. 정언명령이라는 키워드도 나왔네. 맞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네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내 자신에게 가하는 것과 같다. 결국은 너도 그거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응보적인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응보적 관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자 리얼 인도적 동정심에서 사용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른가? 그치? 인도적 동정심에서 사용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잖아, 칸트는. 그래서 그른가라고 했기 때문에 맞다, 예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는 베카리아만의 입장이지 과도한 형벌은 효용의 원리와 사회계약 모두에 위배되는가. 여기에서 과도한 형벌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 바로 사형제도인 것 같아. 사형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형제도이다. 근데 이러한 사형제도는 효용의 원리, 공리의 원리지 공리의 원리와 사회계약 모두에서 부당하다. 이것도 베카리한테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 범죄의 의도의 반사회성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인가?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게 아마 쌤 생각엔 작년 수능에서 나온 보기 중에서 좀 괜찮았던 보기였습니다. 이거 뭘까? 베카리한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왜 틀렸어?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의도지, 의도. 의도는 뭡니까? intention. 이건 이 의도라는 것은 뭐야? 행위를 하기 전에 작용하는 거야? 행위를 하고 나서 작용하는 거야? 행위를 작용하기 전이지. 행위를 하기 전에 이 행위를 하는 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알고 있는 말, 쉬운 말로 좀 바꾼다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 동기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치? 행위의 동기, 범죄의 동기의 반사회성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인가? 틀렸지?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장이야?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반사회성은 맞아. 의도가 아니라 사회가 받은 손해 또는 어떤 나의 범죄가 끼친 뭐 피해, 해악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받은 손해에 비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공리주의 입장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유는 틀렸다. 기업, 형벌에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가? 시민에게 공포감을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공포감을 느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 마라. 예방을 얘기하는 거지. 예방을 주장하는 사람은 칸트와 베카리아 중에서 누구한테만 해당이 돼? 베카리한테만 해당이 되지. 그치? 그래서 OX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A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사형제도 문제는 딱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문제에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